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악인 엄홍길입니다. 예, 제가 히말라야라는 1985년도 히말라야라는 뜻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눈이란 뜻이고 라야는 거처, 고지입니다. 눈의 집, 눈이 있는 곳. 또 한편으로는 신들의 영역, 신들의 거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히말라야라는 곳은 장대한, 장엄한, 장쾌한 그 산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로 나눠서 장장 2,500여 킬로미터 달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곳에 8,000m 산을 제가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1985년도입니다.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고성 바다가 가까운 쪽입니다. 근데 제가 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살 때 부모님하고 이사를 와서 자리 잡은 곳이 바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속해 있는 원도봉산이라는 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2000년도 5월 달까지 약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산과 함께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커다란 황암색의 바위 암벽지대가 있어요. 주말이 되면 거기 암벽 등반하러 클라이밍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등반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자주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스릴 있겠다 라는 충동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학교 한 2학년 무렵서부터 서서히 그 암벽 등반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세계로 급속도로 빨리 들어가면서 저는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딱 되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 원도봉산이라는 산이란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역의 산들을 두루두루 막 섭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또 단계가 하나 올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1000m라는 산은 제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좀 더 큰 산, 좀 더 높은 산을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냐? 히말라야입니다. 그래, 만년설이 덮인 높게 큰 산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85년도에 처음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목표를 삼고 도전한 산이 어떤 산이냐? 8,000m 중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8,850m의 세계 최고봉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을 제가 처음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 계절 중에서 4계절 중에서 가장 추운 겨울 동계 시즌을 선택했고 또 올라가는 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를 선택해서 도전했던 겁니다. 진짜 겁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감만 믿고 체력만 믿고 기술만 믿고 정신력만 가지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오르고도 날 만한 모든 걸 기량을 갖췄다. 나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성공을 했겠습니까? 실패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성공이 아닌 실패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히말라야 그 대자연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참 너무나 참 제 자신이 참 나약한, 참 초라함,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던 겁니다. 기량 한번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7,000m쯤 올라다 내려왔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저는 제 자신의 뒤를 되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또 1년 후에 좋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실패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제 자신도 체력의 어느 부분이, 기술적인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제가 뼈저리게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모든 기량을 다 갖췄다. 정상, 에베레스트 정상 오르고도 남을 만한 모든 기량을 갖췄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야, 도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5,000, 6,000, 7,000, 8,000을 넘어서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 야, 드디어 제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구나, 정상 가는구나. 그것도 겨울 시즌에 누구도 도전해보지 않은, 성공해보지 않은 이 겨울 동계 시즌에 내가 에베레스트 등반세에 하나의 족적을, 발자취를 남기는구나. 한껏 기대 부풀어 오르는 순간 사고가 딱 터진 겁니다. 어떤 사고냐? 제가 있는 위치 8,000m 가까운 텐트를 친 위치까지 올라오기로 한 현재 셀파, 고산적인 셀파 2명 중에 1명이 1,000m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시신 못 찾습니다. 그 친구의 떨어진 흔적만 보면서 산을 내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산에 안 간다. 히말라야는 이것으로 끝이다. 절대 안 간다. 끝.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기육했어요. 한동안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세월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 안정을 찾으면서 저는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호하게 끌려고 했던 산이라는 존재가, 히말라야라는 존재가 저를 이렇게 탁 놔주지 않는 겁니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너라 말이야. 그때마다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유혹하지 마십시오. 안 갑니다. 절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왜? 그 동료를 생각할 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만큼 꼭 정상하겠다, 성공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엔 세 번째 88년도 세 번째 다시 또 에베레스트를 도전하게 된 겁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죠. 올림픽이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세 번째 시도 끝에 어느 순간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8,850m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제가 두 발을 딱 딛고 대한민국 태극기와 올림픽 오른기를 딱 들고 말입니다. 그 강비의 기쁨에 환희에 찬 그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냥 바람에 펼쳐진 히말라야 대자연의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쫙 내다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 하니까 되는구나. 만약에 제가 두 번을 실패를 하고 동료를 이런 슬픔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도전을 하지 않았다. 과연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수 있었겠냐고요. 값진 그 열매를 제가 딴 거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히말라야가 산이 날 받아주시나 보다. 뭔가 통하는 것 같다. 도전해보자. 도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욕심만 갖고 자신감만 갖고 의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부터 제가 잡았지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실패를 합니다. 계속 가는 것마다 실패 6번을 실패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8,000m 산을 6번씩이나 가면서 실패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일이 이렇게 안 되냐 말이야. 더군다나 실패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제가 동상이 2번이나 걸렸어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결국엔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 마디 잘랐습니다. 발톱이 발가락이 다 썩어가지고 막 괴사가 돼가지고 살점이 뚝 떨어지고 그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누워서 수술하면서 그만 가자 말이야. 이러다가 내 발가락 다 잘리겠다. 이러다가 나 잠다 죽겠다 말이야. 겁도 나고 말입니다. 사람이 점점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말입니다. 점점 움츠러드는 겁니다. 또 그러면 와운데 또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병문안 와서 그런 얘기 던집니다. 야, 그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고 그렇게 추운 산을 가는데 높은 산을 가는데 동상 걸릴 수도 있고 뭐 발가락 자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죽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걸 두렵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 맨날 실패하고 그러는 거지. 딱 그런 거. 그럼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좋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포기할 수 없다. 또 다시 마음을 다 잡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기필코 경상하겠다, 성공하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막 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또 사고 나면 어떡하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냐, 난 일이 이렇게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가면 좋은 성공도 하고 좋은 결과 갖고 오는데 도대체 나만 가면 실패를 하고 나만 가면 사고 나고 내 신체적 부분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도 없이 그 산을 올라가니 도전하고 있으니 과연 성공할 수 있겠냐 얘기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기사가 아니겠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부터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고 자신감도 없이 정상을 가겠다고 하니 정상 갈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냐 이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기사가 아니겠냐 이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와 꿈을 가진 것은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던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굉장히 가까운 우정을 쌓으면서 가까워진 그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8,000m 14자를 그 당시 완등하였던 목표를 가지고 막강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후원을 받으면서 완전 8,000m 계속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자주 이렇게 8,000m 산에서 히말라야에서 만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우정이 돈독하게 됐죠. 그래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저를 남미 대륙의 최고봉인 아콘카구아나 산이 있습니다. 6,959m인데 거기서 딱 그 산을 밑에서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히말라야 쪽도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면서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미스터, 왜 그렇게 언제 너 나하고 기회 되면 8점 미스터는 우리 같이 한번 한 팀을 이뤄가지고 도전하는 거 어떻게 했냐 이거. 그걸 딱 쓰는 순간 야, 나도 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 기회가 되면, 찬스가 되면 한번 8점 미스터 한번 도전해보자. 언제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3월달이라는 거예요. 3월달? 제가 1월 초에 만났거든요. 3월달이면 채 3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 8점미터 원정 한 번씩 가려면, 히말라야 원정 가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대원으로 구성되죠. 훈련해야죠. 팀워크를 맞춰야죠. 예산 마련해야죠. 그리고 준비해야죠. 이게 최소한도 1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도, 2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도 갈까 말까 될까 말까인데 하물며 3개월도 안 남겨놓고서 이게 가겠냐.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아이 친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래. 내가 미스터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왕복 항공료하고 개인 장비만 갖고 와 참여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순간 제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우선 그 친구들하고, 그중 외국 사람들입니다. 저는 동양 사람. 가장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팀워크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국내 사람들끼리, 우리 한국 팀끼리 가더라도 가끔씩 잡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좋은 환경, 좋은 여건 하에서 그 산을 오르고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최악의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막 죽을 상황인데 옆에 동료를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누굴 챙길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팀워크 부분에서 제가 자신감이 안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대단한 프로 중에 프로페셔널입니다. 그 친구는 성공했고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망신입니까? 무슨 창피냐 이거. 한국 사람에게는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경쟁 부분에서 제가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모험을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앞으로 내가 얼마든지 한국팀끼리 도전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뭐가 있냐 말이야. 아쉬운 소리, 자존심 상해가면서. 좋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을, 새로운 시도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현재 제 상태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친구가 들어가서 야, 감사도 고맙다. 내가 국내 들어가서 내 일정 좀 체크해본데 연락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아저씨 하고 헤어졌어요. 기억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의 찬스다. 못할 게 뭐가 있냐. 해보자. 하자. 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3월 며칠 날 네버레스토인 카트만두 어느 호텔에서 우리 만나자. 좋다. 우리 한 팀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도전해보자. 좋아. 여기 딱 된 겁니다. 수학이 내려놓고 그때부터 저도 훈련하고 준비를 하고 딱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출국합니다. 떠날 때 저 비행기 속에서 제 자신 스스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 팀에 합류하는 그 순간서부터 나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나는 시장하겠다. 또 한 가지는 매사에 모든 부분에서 항상 나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 팀의 일원으로서, 동료로서 성공을 위해서 임하겠다. 희생, 솔선수범, 이것만큼도 꼭 지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제 자신의 자신감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약속을 하면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현재 도착했어요. 대원들 만났는데 대장은 잘 알겠는데 대원들 다 처음 보는 대원들입니다. 서먹서먹하지 않겠습니까? 산 올라갑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리, 뭔가 보이지 않는 담이 들이쳐져 있는 겁니다. 다가가려고 그러면 한 발 뒤로 빼는 것 같고 슬슬 눈길을 주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마디 하다가 슬슬 피하는 것 같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막이, 뭔가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때 저는 제가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힘들고 위험하고 어떤 상황에서 저는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뚫고 막 했지 뭐 항상 거기 선두에 서서 산을 올라갔어요. 힘들다고 대들이 힘니다. 쉬어요. 움직입니다. 제가 항상 또 먼저 움직이려고 그래요. 먼저 앞서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생각이 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미스터 대단하단 말이야. 역시 틀리네. 저 정도 되니까 대장이 저 친구를 데려가지고 우리랑 같이 산을 오르자고 했지. 맞아. 미스터 멋지다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저랑 태도가, 시선이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빗장을 열면서 저는 진정한 대원으로, 친구로, 동료로 대해주는 겁니다. 결국 좋은 하나의 팀워크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상을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죠. 그러나 그 힘들게 어렵게 해서 정상을 딱 도전했는데 결국엔 실패로 끝이 난 겁니다. 내려왔어요. 또 이제 다시 체력 봉화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또 기회를 보는 겁니다. 찬스를. 두 번째 기회가 또 왔습니다. 2차 또 도전했습니다. 근데 2차 역시
또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해발 5,800m에서 2,600여 m의 포차를 두고 전대원이 악정고투하면서 50여 일 넘게 그 정상을 문을 두 번씩이나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 최악에 이제 포기하자, 내려가자 라고 다들 그렇게 막 심지어 굳어가는 상황에 그대로 했어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분명히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여기까지 왔냐. 바로 정상 직가,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버텨보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찬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갖고 그때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든 실패든 그때는 밀어넣지 산을 내려가자. 세 번째 한번 시도해보자. 기다린 겁니다. 버텼어요. 결국엔 뭔가 행운의 여신이 다가오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오너라 하고 저를 끌어 당기는 것 같아요. 이때도 하고 사력을 다해서 쫙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엔 세 번째 시도를 한 겁니다. 결국에 세 번째 도전 끝에 제 전대원 모두가 정상에 쫙 올라서가지고 그 감격에 기쁨. 제가 다른 한국 대원들하고 8,000m 정상 올라갔을 때다 그 기쁨의 배가 엄청난 거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한 번에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엔 사력을 다해서 도전한 끝에 결과를 얻어내겠습니까?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때 저 산을 땅 내려보면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8,014전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때 비로소 제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2000년 7월 31일 날 지구상에서 두 번째 높은 8,611m라는 K2라는 파키스탄에 있는 K2라는 봉우리를 마지막으로 16년간이나 긴 세월 동안 제 젊음과 청춘의 모든 힘과 모든 열정을 지금을 히말라야 8,014에 불사하는 겁니다. 그때 산을 히말라야 쳐다보면서 K2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저는 성공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위험한 도전, 위험한 산 안 와도 되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히말라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저도 이제 한국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좀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기구했습니다. 한동안 그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붕 떠 생활했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땅에 탁 발을 댄 순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 성공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요 우리 인생의 도전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화되는 것입니다. 무한화되는 것이. 그래서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도전해보지 않은 히말라야 새로운 8,000m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 한번 해보자. 그러고 8,000m 또 두 개 봉우리를 더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2004년도 5월 5일 날 얄룽캉이라는 8,505m 산을 처음 도전에 성공하고 2007년도 5월 31일 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맥 끝자락에 있는 로체샤라는 8,400m 되는 그 산을 제가 자그마치 3번을 가서 실패하고 네 번째 도전 끝에 2007년도 5월 31일 날 오후 6시 50분에 8,400m 그 정상에 한쪽에서 석양이 지고 한쪽에서 달이 뜨고 날이 어두워지는 그 진짜 땅거북이 지는 그 저녁 노을 뜰 때 그 정상에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팍 사려가 올라가는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3,600m 그 수직에 암벽을 올라간 거.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마찬가지로 그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나 추워가지고 바로 얼죠. 막 돈을 꺼내면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들이요, 여러분들이요, 히말라야 신들이요, 무한한 감사 고맙습니다. 히말라야 대단의 8,000m 16자의 도전을 끝이 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이제 인생의 17자의 새로운 또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어몽길 힘원재단이라는 산입니다. 제가 다했던 히말라야 우지에 척박한 여러 환경 속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어린이들을 볼 때 이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희망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가난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교육이다.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5월 28일 어몽길 힘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첫 번째 히말라야 등반 중에 유명을 달리한 그 셀파의 고향 에베레스트 자락의 4,600m 판보차른 마을에 제1호 학교를 건립을 시작으로 작년 1월 25일까지 해서 16개 휴먼스쿨 학교를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졌습니다. 자그마한 병원도 하나 졌습니다. 제가 히말라야에서 받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큰 그 산의 은혜, 베풀어진 은혜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나누어라, 베풀어라, 봉사해라,
라는 깨우침을 산에서 받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2의 인생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해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우리 장병 여러분들, 붉게 떠오르는 동해의 그 태양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힘찬, 멋진, 아름다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말 공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알려주는 삶의 품격을 높이는 말하기 특강. 세상에는 말이 칼이 된다는 것을, 그 칼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 많다. 말이란 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어른다운 무기이다. 우리 사회의 품격 있는 소통을 도와줄 책,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의 생존 코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저자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실체를 꿰뚫어 기회로 바꿔줄 책,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불가능한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기적을 만드는 멘탈의 연금술. 이 책은 글로벌 리더, 슈퍼리치, 셀러, 밀리언셀러 작가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좌절과 두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선 멘탈 연금술사들의 놀라운 인생 여정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고 기회를 만드는 강철 멘탈의 힘, 멘탈의 연금술입니다. 군부대, 부대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다 그 내무반에 뭐 편대가 있고 뭐 중대가 중대, 소대, 대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팀이 이렇게 짜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대장이 대원들 선발합니다. 선발하면 대원들한테 직책 분담을 다 나눠줍니다. 각자 역할을. 뭐 식량, 장비, 수송, 촬영, 의료, 행정적인 직책 분담을 다 나눕니다. 그러면 각자의 대원들은 맡은 바 직책에 대해서 임무를 완벽하게 한 치 오차 없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누구 하나라도 나라는, 개인이라는, 혼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